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팀 4팀, 팀명은 이제 아무도 안 타요라는 팀을 지었고요. 이제 발표자 민경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PPT에는 포함이 안 돼 있긴 한데, 이 팀명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좀 특이한 이름이지요. 아무도 안 타요.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테마에서 봤을 때, 이 자율주행을 하는 이 디바이스, 장치, 로봇,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안 탄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무도 타지 않아도 컨트롤을 하고 주행을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팀명을 지으면서 겸사겸사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 이제 팀원들은 이제 팀 활동을 하는 동안 이제 아무도 편승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무도 안 타요라는 이름이 이제 팀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서빙 로봇 프로젝트 관해서 이제 발표 개요는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진행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 다음과 같이 나눠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원은 현재 이 노다님, 그리고 저 민경원, 임정영님, 최인하님 이렇게 네 분이 이제 팀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역할 분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정의입니다. 저희가 ROS에서 이 카페 맵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서빙 로봇을 1번부터 6번까지 어, 경유해서 서빙하고 이제 식기류들을 가져오는 그런 스크립트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스폰, 출발 지점이고요. 그래서 2번이 음식들을 받아서 이제 받아오는 곳, 그다음에 3, 4, 5가 손님들 테이블, 그리고 6번이 이제 식기류를 수거해서 설거지하는 곳.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과정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오작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사전 준비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이 이제 월요일 딱 되자마자 모여서 일단은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지 순서 없이 구분 없이 일단은 다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음과 같이 9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뭐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다 맵핑, 뭐 로컬리제이션, 패스 플래닝 이런 개념들을 다 배우셨겠지만은 요거 이제 뒤에 과정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팀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해주고 관리해줄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폴더들을 이제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 깃허브를 이용해서 깃 레포지토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런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일정 관리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발표를 할 사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제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간트 차트를 위와 같이 나름대로 작성을 해봤고요. 이제 맵핑, 로컬리제이션, 패스 플래닝이 사실 순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이게 꼭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동시에 시작해서 약간 끝나는 시간에 편차를 두는 식으로 간트 차트를 작성해 봤고요. 이제 로컬리제이션하고 패스 플래닝 같은 경우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면서 이제 메인 미션을 수행하는 거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겹쳐서 놓은 감이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부터 발표 자료 작성을 해서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을 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분투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그 밑에서 ROS를 사용하고,
3D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가제보와 이제 알비즈라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협업 툴로 저희는 깃과 깃허브, 슬랙, 그다음에 노션 이렇게 네 가지 툴을 사용하여 이제 팀 프로젝트에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진행 과정입니다. 먼저 매핑과 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매핑이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그 자율주행 로봇, 서빙 로봇이 이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 그 과정을 매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G매핑 패키지 그리고 웹서버 패키지라는 두 패키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맵을 훑어봐서 이제 여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판별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의 그림은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진행하면서 중간 과정들을 잘 기록을 했으면 좋겠지만 약간 관련 사진이 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ROS 상에서 들어가는 토픽과 노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일종의 패키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노드와 노드 간의 이제 통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 그런 메시지들을 토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제 매핑 과정을 도식화한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로컬리제이션 과정의 일부를 캡처해서 이제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경로를 어떻게 이제 주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과정인데요. 요것도 이제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요 로봇 주변에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화살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할 것인가, 이동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로컬리제이션까지 맞춰서 이제 장애물 판단을 하면은 패스 플래닝 과정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로봇을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맵의 외곽과 중간에 있는 테이블 비롯한 이런 장애물들을 경계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요거는 이제 알비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D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보이는 곳을 이제 로봇이 갈 수 없는 구역이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과정을 조금 압축해서 그려놓으면은 무브 베이스 노드가 이 로봇을 움직이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도메트리, 트랜스폼, 레이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오도메트리라고 하면은 그 차를 중심으로 IMU 그러니까 이제 IMU라고 하면은 이제 가속도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얘가 환영할 때 또는 이제 감가속할 때 차량의 위치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차량의 차품 제가 차량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봇이라고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에 달려 있는 이제 센서라던가 이제 그 차량 자체의 그런 이제 기구적인 포지션, 좌표 이런 것들을 트랜스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라고 하면은 이제 이 차량을 통해서 앞에 이제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는 그런 이제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맵과 로컬리제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맵핑과 로컬리제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들을 이제 무브 베이스 노드에 반영을 해서 패스 플래닝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지점이 골포즈, 목표 지점이 있으면은 이제 무브 베이스 노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한 속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 플래닝 안에서 이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글로벌 플래너와 로컬 플래너가 있습니다. 글로벌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맵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이제 설정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어떤 경로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주신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로컬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 기준입니다. 이제 로봇을 기준으로 이제 상대 좌표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목표 지점까지 이 로봇의 포지션에서 이제 그 글로벌 플래너를 통해 나온 경로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한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NABFN을 이제 글로벌 플래너에서 사용을 했고요. 이제 로컬 플래너 같은 경우는 DWA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에 따르면은 이제 전체에 있는 공간을 이제 일정 크기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좌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좌표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목표 지점까지 이제 어떤 점들을 따라서 이동을 하느냐, 이런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WA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공간을 이 장애물들과 벽, 이런 공간들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이 나올 텐데 그 경로들 중에서 가장 이제 최적의 경로만을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이제 무브 베이스라는 그 노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뭐 글로벌 플래너, 로컬 플래너, 그다음에 무브 베이스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로봇이 이제 어떤 위치로 어떤 속도로 내보낼 것인가 뭐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그 ROS 상에서 노드와 토픽 관계들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이제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스 플래닝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많은 파라미터들을 다 요약해서 담지 못하는 점이 좀 이번 발표 준비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일 내에서도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 있지만은 레코 리컨피규어 이제를 통해서 IQT 리컨피규어를 통해서 수동으로 이제 그래픽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짜고 그걸 통해서 주행을 시킨 영상을 일단 감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고 싶은데 작게 좀 보이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영상 속도는 4배속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 영상 같은 경우 아마 이제 터미널의 스크립트에 원래 타임스탬프를 찍으라고 강사님께서 명시하셨는데 이게 제가 발표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저도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기록이 103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에 1조랑 지금 같은데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질문을 주신다고 하면은 요 기록을 뽑아낸 그 저희 팀원분께서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출할 때는 타임스탬프까지 여기 명시해서 스크립트 수정해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전까지는 사실 기록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았습니다. 200초에서 300초 대 이제 여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겪었던 문제들만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웨이포인트가 1, 2, 3인데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 이 코너링을 하는 과정에서요. 멈추는 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약간 잘라서 편집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벽 쪽에서 이제 버벅거리는 게 잠깐 이제 화면으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때로는 이제 저기에 걸려서 이동하지 못하는 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고 여기 나왔는데 로봇의 풋포인트가 문제였습니다. 풋포인트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벽에 그렇게 닿지 않았는데도 막 천천히 가는 그런 현상이 발견돼서 풋포인트를 축소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한 영상 같은 경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존재하지 않아서 그 최종 영상으로 그냥 확인해 주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좀 난감했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글로벌 플래너 이상현상으로 저희는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웨이포인트를 가는 과정에서 이 직선 구간인데 갑자기 목표 지점을 잃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해서 이제 조금 어젯밤, 오늘 오전부터 약간 문제 해결이 갑자기 발생된 거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혹시 이 지낼 때 사이에 빈 공간이 플래너를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 있나? 그래가지고 GIMP라는 툴을 통해서 이 맵을 중간에 이제 빈 공간을 완전히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지워봤습니다. 이제 하얗게 지워보고 실행했지만 결과는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그래서 조금 여기 어떤 파라미터를 좀 수정해야 될까 하다가, 로컬 코스트맵 인식 범위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에서 3으로 낮춰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요거 이제 파라미터 수정하신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한 영상을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때 이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때인데, 직선으로 이제 헤매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시작부터 좀 다시 삐걱거렸는데, 제일 컸던 게 이 작업 환경 자체의 이슈였습니다. 사실 저희 팀원 넷이서 똑같은 ROS 환경, 똑같은 우분투 환경,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 같이 하면은 코드도 합치고, 같이 이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계획에서 월요일날 동시에 시작합시다. 이거였는데, 시작하자마자 삐걱거렸던 이유. 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림이 좀 바뀌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팀원마다 다 각각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 20.04에 ROS 노에틱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는 게 목표였는데, 설치를 실패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막 그 블랙 스크린 현상이 막 보이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04 도무지 기간 내 설치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18.04에서 멜로딕 버전에서 혼자 이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종속성 설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겪었던 이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WS의 가상 머신에서 우분투를 돌리고 ROS 실행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팀원분들께서는 다 이제 그냥 PC에서 완전한 그냥 리눅스 OS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종속성 설치 오류가 해결이 안 돼서 기간 내에 일단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나 이제 스크립트 코드 이제 확인 정도 그런 포지션에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ROS 버전 차이 아까 말씀드렸죠. 18.04를 쓰시는 분이 있고 20.04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메인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머신 스테이트 코드를 돌리고 싶었는데 18.04에서는 그게 이제 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 차이가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를 이제 오늘 그 발표 직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 스테이트먼트 파일에서 이제 실행을 했던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PC 사양 이슈도 있습니다. 이게 어 3D 이게 막 그래픽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띄어지다 보니까 컴퓨터가 사양이 원체 안 좋았던 상황에서 로딩이 막 안 되고 컴퓨터가 멈추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가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관리 마지막에 이제 노드 그냥 이제 IQT 그래프 띄운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GitHub으로 저희 파일 트리를 이렇게 이제 관리하고 있다 보여드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